엄마 유품이에요. 만삭의 은채가 울부짖으며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재수없게 우는 소리 좀 그만해. 박춘자가 은채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가락지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쓰레기통 앞에서 20년 만에 딸을 되찾은 재벌 회장이 분노에 떨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뜨거운 기름이 팔팔 끓는 솥 앞에서 은채가 땀을 닦았습니다. 만삭의 배가 앞치마 끈을 당겨 허리를 조였습니다. 30명분의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느라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생선 한 마리 더 튀겨야 할까요? 은채가 시어머니 박춘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춘자는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 친척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자랐나 봐요. 음식 솜씨가 영 꽝이에요. 박춘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킥킥 웃어댔습니다. 그래도 애는 잘 뵌 것 같던데요?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애라도 낳아줘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죠. 친정에서 물려받을 거라곤 빚밖에 없으니까요. 박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채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덜덜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안주 왜 이렇게 늦어? 민호가 술에 취한 채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은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좀 해. 친척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채가 무거운 제사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배가 자꾸 당겨서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제사상 차렸습니다. 생선 꼬리가 떨어졌네. 이걸 어떻게 조상님께 올려? 박춘자가 갓 튀긴 생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은채의 발등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은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생선이 발등을 찢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바닥에 기름기 튄 거 당장 닦아. 더러워 죽겠네. 박춘자가 걸레를 집어 던졌습니다. 은채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유품인 옷가락질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재수없게 우는 소리 좀 그만해. 박춘자가 은채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옷가락질을 억지로 빼냈습니다. 이런 싸구려 가락지나 끼고 앉아 있으니까 복도 없지. 박춘자가 가락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은채가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우려고. 민호가 은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은채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민호가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은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시끄러워. 제사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은채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은채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금이 얼마나 되지? 박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상가나 하나 더 사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 모르게 빚을 진 것도 모자라 그 돈을 시댁에서 써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산부인과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지 마. 마이너스 수진. 민호가 은채가 갇힌 방을 힐끗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은채가 맨발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 수거함을 뒤졌지만 이미 수거차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엄마. 은채가 무릎을 꿇고 흙탕물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수행 비서가 차에서 내려 쓰레기 더미 옆에서 반짝이는 옷가락질을 주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 정태가 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시댁 빌라를 부서질 듯 노려봤습니다. 정태의 옆에는 은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계도와 박춘자의 범죄 기록이 담긴 파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20년 전 나를 습격한 배후와 저 집안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최단 시간 내에. 정태가 낮은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는 텅 빈 거실 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박춘자가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내일 당장 친정에 가서 돈 더 빌려와. 동이 터올 무렵 은채가 깨어났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은채가 간절히 기도하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채가 고열에 시달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빗속에서 밤을 지새운 탓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왜 이렇게 늦었어? 박춘자가 찬물을 떠와 은채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려 은채가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좀 병원에. 네가 관리를 못해서 아픈 걸 누굴 탓하냐?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은채를 부엌으로 등 떠밀었습니다. 외출 준비나 도와줘. 회사 늦겠잖아. 민호가 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신우이 지희가 은채의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화장품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언니, 이거 좀 써도 되죠? 어차피 언니는 안 바르시잖아요. 지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은채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비상금 봉투까지 훔쳤습니다. 그건 뭐 아까운 게 있어요? 저희가 먹여 살려주는데. 지희가 코웃음 치며 달아났습니다. 은채가 민호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채의 이름과 민호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채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이 사지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춘자가 서류를 보더니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근본 없는 애한테 우리 집안 핏줄을 맡길 줄 알았냐? 박춘자가 은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너는 필요 없어. 박춘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은채가 울먹이며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은채의 가방을 빼서 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외부랑 연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민호가 은채를 다용도실로 끌고 갔습니다. 밖에서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보, 문 열어주세요. 은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뱃속 아이의 태동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민호가 상간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곧 걸림돌이 사라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험금까지 받으면 우리 결혼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다용도실까지 들렸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열어주세요. 은채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지희가 다용도실 문틈으로 명품 가방 영수증을 밀어 넣었습니다. 언니 신용카드로 한도까지 긁었어요. 고마워요. 지희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정태의 비서실에서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댁일가가 20년 전 회장님 실종 당시 회사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현재의 빌라와 상가를 샀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태가 시댁 일가의 가계도를 찢어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내 딸을 괴롭혔다는 말이군. 정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려라. 정태가 명령했습니다. 정태는 위성 GPS와 열화상 카메라로 은채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했습니다. 다용도실에 갇힌 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구조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라. 정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박춘자가 물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강제 입원이 필요해요. 박춘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채가 탈진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환기창 너머로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은채가 마지막 힘을 다해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춘자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다용도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대문이 박살났습니다. 은채가 의식을 잃기 직전 시댁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갔습니다. 정태와 수십 명의 정장 차림 경호원들이 거실로 난입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박춘자와 민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강도야. 박춘자가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정태는 말없이 다용도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쓰러진 은채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아.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고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곁에 있던 민호의 얼굴을 단 한 번의 주먹질로 날려버렸습니다. 민호가 소파 너머로 처박혔습니다. 으악!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귀한 아들을 때려요. 박춘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정태의 비서가 그녀 앞에 상자를 내던졌습니다. 20년 전 횡령 증거 서류와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락지를 본 박춘자가 경악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이 버려진 쓰레기장에서 찾아낸 거다. 정태가 박춘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놈들이 쓰레기장으로 갈 차례다. 정태가 선전포고했습니다. 정태는 즉시 은채를 대기 중이던 의료 헬기로 이송시켰습니다. 시댁 거실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댁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계좌가 실시간으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비서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그제야 정태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민호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정태는 대답 대신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들을 거실 구석에 무릎 꿇려라. 경호원들이 시댁 일가를 끌어다 무릎 꿇렸습니다. 정태가 은채가 차렸던 식은 제사 음식을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으악!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려 했습니다. 그만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정태가 박춘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20년 전 나를 배신한 공범들 이름을 하나씩 말해보겠냐? 박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집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내 돈으로 세워진 거다. 1시간 안에 몸만 챙겨서 나가라. 정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바로 고발하겠다. 그때 민호의 내연녀 수진이 시댁에 들어오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태가 그녀가 가진 민호와의 불륜 증거 파일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군. 정태가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지희가 은채 명의로 결제한 명품 가방들을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사치 부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봐라. 정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은채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정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다 끝내주겠다. 정태가 딸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복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댁 거실의 대형 벽시계가 1시간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박춘자 일가를 아무것도 소지하지 못한 채 골목길로 끌어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박춘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정태가 딸이 고생했던 부엌의 모든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태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시댁 빌라를 마지막으로 노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정태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오후 은채가 최고급 BVIP 병실에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정태가 마련한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아빠,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지하 단칸방을 전전하고 있다. 정태가 보고서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습격당해 기억을 잃고 해외로 떠돌았을 때의 일이야. 정태가 은채에게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이 내 돈을 훔쳐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했던 거였다. 정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를 만들겠다. 정태가 은채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은채는 아빠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명품 임산부복을 입고 편안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매일 병원 로비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채야, 내가 몰랐다. 용서해줘. 민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정태가 고용한 경호팀이 즉시 그를 끌어냈습니다. 쓰레기처럼 로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와도 소용없어. 경호원이 민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은채는 아빠의 법무팀과 함께 완벽한 이혼 소송안을 설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가혹행위와 감금, 횡령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호와 상간녀가 짠 재산 분할 음모까지 역이용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정태는 은채를 JH건설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대규모 자선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딸의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켜야겠다. 정태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은채는 과거 주방에서 입던 낡은 앞치마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박춘자에게 소포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준 고통을 이자로 쳐서 돌려주겠다. 은채가 메시지 카드에 적었습니다. 신우이 지희가 취업에 막히자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지희가 울먹였습니다. 은채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비서님, 잡상인은 출입 금지예요. 은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태가 붙여준 최고의 비서 지원이 은채 곁에 상주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했습니다. 시댁의 보복에 대비한 완벽한 경호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은채에게 보고했습니다. 정태는 은채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병원 한 층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요새처럼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은채는 그 안에서 아빠와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래를 꿈꾸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을 정민이라고 하면 어때요? 은채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정의롭고 민첩한 아이로 자라길. 정태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은채는 아빠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작업 환경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현장 감독이 고마워했습니다. 민호의 상간녀 수진이 은채를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요. 우리 사이잖아요. 수진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은채는 이미 확보한 그녀의 도박빚 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갚고 나서 말하세요. 은채가 역으로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박춘자는 폐지를 주어 생활했습니다. 뉴스에서 은채의 화려한 소식을 볼 때마다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내가 재벌가 시어머니야. 내가. 박춘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혼 재판 전날 밤 은채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만삭의 우아한 자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후의 증거물을 챙겼습니다. 정태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옷가락질을 은채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줬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정태가 다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이혼 및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열리는 법정 앞이었습니다. 은채가 아빠 정태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민호와 박춘자가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을 보고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습니다. 은채는 그들 앞을 지나치며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고고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은채 측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 강민호가 상간녀와 나눈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인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은채를 정신병원에 넣고 아빠 재산을 가로채자 민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박춘자가 판사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박춘자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시댁에서 몰래 촬영한 가혹행위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상 입은 발등의 진단서도 함께 냈습니다. 이것이 딸처럼 아낀 결과입니까? 은채 측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희가 은채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탕진한 내역서까지 공개됐습니다. 클럽과 도박장에서 쓴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탓하며 법정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나는 몰랐어. 시댁 식구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태는 방청석 맨 앞줄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피고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법정 구속을 검토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은채가 법정을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된 JH 건설 재단 출범식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축하를 보냈습니다. 은채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채가 축사에서 선언했습니다. 시댁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과 재력이 이제는 제 발 아래 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상간녀 수진이 행사장에 난입하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습니다. 그 남자, 이제 빚더미뿐이니 마음껏 가져가세요. 은채가 수진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행사 중반 은채가 아빠 정태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20년 전 충신들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JH건설의 정통성을 다시 확립하겠습니다. 은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태가 딸의 성공적인 데뷔를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채와 함께 샴페인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을 공유했습니다. 박춘자가 법정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오열하며 은채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춘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채의 비서가 그녀의 입을 막고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은채는 시댁 친척들이 보낸 축하 화환들을 모두 쓰레기차에 실어보냈습니다. 인간관계의 대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채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은채와 정태가 함께했습니다. 태아 교육용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정태는 은채의 침실 옆방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사업 확장과 딸의 안전을 위한 추가 보안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정태가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평화도 잠시, 다음 날 오후 법정 구속을 면한 민호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태의 과거 라이벌 조 회장과 손을 잡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이 언론사를 동원했습니다. 이정태 회장의 부활은 조작된 것입니다. 은채의 아이는 후계 구도를 차지하기 위한 대역이에요. 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은채가 갑작스러운 언론의 공격에 놀랐습니다. 집 앞까지 들이닥친 유튜버들이 무차별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은채 씨, 정말 대역 맞나요? 아이 아빠가 따로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유튜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하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은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요.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조 회장이 매수한 병원 관계자가 수술실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병원이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태가 딸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조 회장이 보낸 트럭이 정태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정태가 불타는 차량 안에 갇혔습니다. 박춘자가 이 혼란을 틈탔습니다. 환자 가족인 척 병실층에 잠입했습니다. 은채의 수술을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태의 경호팀과 조 회장 용역들의 난투극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호가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간다. 재벌 회장이 내 아내를 가두고 수술을 강요하고 있어요. 민호가 대중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은채는 암흑이 된 수술실 안에 있었습니다. 보조 전등빛에 의지한 채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은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박수 그래프가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JH건설 본사로 난입했습니다. 정태의 부재를 틈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경영권을 찬탈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정태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내가 경영권을 가져간다.
조 회장이 외쳤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은채의 비서 지원이 조 회장의 암살자들과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길을 지켜냈습니다. 이 사장님을 지켜야 해. 지원이 이를 악물며 싸웠습니다. 정태의 비서실장과 핵심 간부들이 본사에서 법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조 회장의 이사회 점거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은채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수술실 문 밖에서 박춘자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죽어버려라. 다 죽어. 박춘자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박춘자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신에 피를 흘리며 걸어오는 정태의 서늘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폭발 직전 탈출한 정태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오직 딸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해 걸어온 정태가 박춘자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벽에 처박아 기절시켰습니다. 자신의 휴대용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수술실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왔다. 정태가 수술실 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정태는 비서실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입금 내역을 지금 당장 인터넷에 생중계하라. 민호가 조 회장에게 건넨 기밀 서류도 모두 공개해. 정태가 피를 흘리며 명령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은채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으악! 은채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기 위해 힘을 줬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태의 비서팀이 민호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강민호를 선동죄 및 명예훼손,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외쳤습니다. 민호는 생방송 도중 뒷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모습이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민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조 회장은 자신의 범죄 행각이 모두 탄로나자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정태가 미리 매수한 전용기 기장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아닌 검찰청 앞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조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검찰청입니다. 하차해 주세요. 기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병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조 회장과 민호의 공모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은채가 증거 파일들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박춘자가 병원 내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호송차에 오르자 시민들이 계란과 오물을 던졌습니다. 악마야. 임산부를 괴롭힌 악마.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정태는 사고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은채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조 회장의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완전히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경제적 살인을 집행하겠다. 정태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지희가 오빠 민호가 감옥에 가자 조 회장에게서 받은 뒷돈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조 회장의 신복들에게 붙잡혀 모든 것을 뺏기고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돈은 다 돌려줄게요. 지희가 울부짖었습니다. JH건설 이사회가 조 회장 세력을 축출했습니다. 정태와 은채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채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죠? 은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다. 정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 회장과 시댁 일가는 빠져나갈 구멍 없는 법의 그물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거대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은채와 아이 그리고 정태를 향한 대중의 비난은 순식간에 응원과 격려로 바뀌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을 수술해준 의료진들에게 아낌없는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재벌가 수준으로 전면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태가 부상을 치료하며 은채의 아들을 처음으로 안아봤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닮았구나. 정태가 감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의 상간녀 수진이 민호의 모든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살 길을 도모했지만 결국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함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년 후 은채가 JH건설의 총괄 사장으로서 재개발 지구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철거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단지를 완공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은채가 준공식에서 선언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민호와 박춘자가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자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임산부 괴롭힌 놈이 여기 있네. 수감자들이 민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부실한 식사를 보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은채가 차려준 밥상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인은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교도소 면회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일을 하며 연명했습니다.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지희가 과거 은채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은채의 아들 정민이가 정태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랐습니다. 은채는 아이와 함께 친정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복원에 성공한 옷가락지예요. 은채가 묘비 앞에서 가락지를 보여줬습니다.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정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정민이가 정태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채는 그런 아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행복이었습니다. 은채가 과거 시댁 빌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자리에 학대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를 건립했습니다. 직접 이사장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박춘자가 쉼터를 찾았습니다. 원장실에서 은채와 마주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사와 먼저 상담 받으세요. 은채가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나야. 박춘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시설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은채가 담담하게 거절하고 내쫓았습니다. 정태가 은채의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JH건설 지분 100%를 승계하는 서류였습니다.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국을 이끌어라. 정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민호가 교도소 안에서 은채의 기사를 봤습니다. 후회로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차가운 창살과 영원한 고독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호가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채의 비서 지원이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재단의 경영을 함께 도왔습니다. 새로운 여성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정태가 자신의 과거 실종 사건을 다룬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만행을 역사에 영원히 기록했습니다. 은채는 매년 제사 날이 되면 특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아빠와 아들을 데리고 엄마의 산소에서 가장 화려한 음식을 직접 차려 올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승화시켰습니다. 석양이 지는 JH 건설 본사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태와 은채, 그리고 정민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의로운 복수의 완성을 보여줬습니다. 은채가 카메라를 향해 단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은채가 메시지를 전하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화면은 은채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화려한 복수극의 끝이었습니다. 은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삶이 가장 높은 곳에서 완성되었죠.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내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하지만 은채처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다면 반드시 반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은채는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죠.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결과였죠.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채의 이야기처럼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